전반적으로 수도권 뭐 계속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폭등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중심지부터 거래량이 사라지고 점점 더 외곽으로 번져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되느냐? 중심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DSR 규제 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 끊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금리 올렸었나요? 경제 위기 오니까 내렸죠. 거기서는 집값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뭘 보고 결정을 하냐? 경제 상황. 그래서 가계부채가 과거에 1700조일 때는 괜찮고 1800조일 때는 위기다 해서 막 억제하는 이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부실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가계부채 부실이 터질 위험이 있다. 뭐 때문에? 이제 바젤3 도입해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빌려갖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빌려갔다. 15%가 신용대출 껴서 집을 샀고 그 평균 금액이 1억이래요. 신용대출 금리 높죠? 신용대출만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2금융, 3금융 가서 빌린 돈까지 다 캐내봐라. 비중 훨씬 높아져요. 그만큼 굉장히 영끌이 많다는 거죠. LTV 뭐 40% 50% 억제해놔서 일본식 버블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도권 아파트 계속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그게 다 끝물인데 계속 심리만 자극해가지고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번지고 있을 뿐이다. 그게 정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계속 오른다. 그 자체가. 자, 지금도 뭐라 그래요? 맨날 기사들. 오늘이 제일 싸다. 금리 인상에도 연일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가. 금리 인상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나요? 신고 기간 언제예요? 30일이죠. 플러스 그 전에 가계약까지. 계약금의 일부 걸어놓고 하는 것을 속된 말로 가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가계약은 보통 언제 하냐? 길게 보면 한두 달 전에 할 때도 많죠.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준금리 인상은 그 이전부터 됐으니까 인재 수요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인상 이후 데이터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9월 15일 날 계약 체결한 것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KB든 부동산원이든 이 날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전에 된 거래가 상승해서 나타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신고를 했다. 그럼 뭐예요? 금리 인상 이후에 신고됐으니까 금리 인상에도 집값 오른 거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자,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요거 대부분 다 어디예요? 외곽 지역의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죠. 근데 저기 지방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이 좋겠다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세 가격 어때요? 전세 가격 반대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올라서 집값 계속 오른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자, 매매 수급 지수. 이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때도 거래가 많이 됐냐? 이때도 거래 더럽게 안 됐어요. 근데 6월 이후 이제부터 보유세 강화되니까 그리고 양도세도 강화되니까 거래가 막힌 것도 있고 대출도 막힌 것도 있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지금 더 줄어야 되는 거죠. 수급지수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 피로감에 주춤하고 있다는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금리 인상에도 오른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 오른다 그래요? 오한평 어디예요? 오산, 안성, 평택. 수도권의 중심 오산, 안성, 평택. 오산이야 위치상 그래도 어느 정도 수도권에 조금 가까이 있다고 칩시다. 안성, 평택은 군포, 화성 언론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수원하고 인천 여기 두 군데는 수도권 중에서 왜 특별히 나오느냐? 여기는 분양이 많으니까 사주받고 띄우는 거예요. 건설사 사주받고. 그 외에 다 어디예요? 외곽으로 가고 있죠. 서울에서 어디 가고 있어요? 노도강 한참 띄우다가 노도강 지금 좀 안 되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강구. 노도강 금강구 차이죠. 금강구는 그래도 자족시설 이런 거 있는데 엄청 돈을 잘 버는 막 그런 것들 아니죠. 근데 노원 같은 경우는 학군이 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는 항상 어디부터 띄워요? 노도강부터.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어디가 먼저 쭉쭉 오르냐? 동남권부터. 강남이 먼저 오르고 서울이 따라 오르는 추세. 그 다음에 수도권이 천천히 따라 오르는 추세죠. 그러다가 동남권부터 쭉 떨어지고 서울이 따라서 떨어지고 동남권은 엄밀하게 따르면 조금 더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수도권이 그 뒤에 따라 떨어진다. 중심지부터 먼저 오르고 외곽이 따라 오르다가 중심지가 떨어지고 나서 외곽이 따라서 떨어진다. 그래서 중심지 상승세 주춤하고 있을 때 외곽이 급등하고 있다.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라는 거 끝물 신호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도 보면은 상승률 엄청 높은데요. 아직도. 그때 저 상승률에는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있죠. 왜? 하락거래가 엄청 늘었다는데 상승률 엄청나게 높게 하고 있어요. 엄청 초고가 막 이런 것들 한 건씩 거래된 거 가지고 지수 엄청나게 띄우고 있죠. 근데 막상 진짜 가서 보면 어때요? 9월 거래 중에서 45%가 하락 거래래요. 그 전까지 40%대였는데 금리 인상 영향 없어요? 대출 중단 영향 없어요?
다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작년에도 어디부터 뛰었어요? 성남, 수원, 용인. 용인도 수지구 이쪽. 그러다가 점점 더 외곽 띄우기 시작하죠. 서울도 어디예요? 강남 먼저 뛰었다가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마용성.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예요? 노도강. 그 다음에 금강구, 은평구 이런 데로 가죠. 강남 중심이니까 강남 인근부터 띄우죠. 성남, 하남, 과천. 그리고 그 다음에 괜찮은데 수원이나 광명. 그러다가 점점 더 외곽으로 번져가잖아요. 지금 띄우고 있는데 어디예요? 얼마 전에 송두천, 인천, 평택, 안성, 화성, 오산, 이천. 이거 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를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를 못 사서 여기 가서 사는 거고, 여기를 못 사서 여기 가서 사는 거고, 여기를 못 사서 여기 가서 사고 있고, 거기서 항상 중심은 강남 중심으로 시작했으니까 동남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남부 요 북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끝물 신호예요. 수도권 아파트 계속 뜹니다. 계속 뜨는 거 다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 지금도 지방에 뜨는 지역들 해가지고 뭐 중심지가 뜨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거래량 다 1억 미만 갭투기에 들어가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대구도 어디가 제일 거래 많이 됐어요? 달성군. 평택 지금 막 고덕 신도시 이런 데가 막 엄청 거래되고 있어요. 거래 현황 다 지금 뭐예요? 요런 것들. 자, 강남에서 제일 많이 거래된 거 봤더니 뭐예요? 분양전환. 얘는 분양전환이잖아요. 매매 거래량 1위. 2위는 분양전환. 3위. 고덕 신도시 많이 거래됐네요. 싼 거니까. 자, 1억 미만, 3억 미만 이런 것들 거래 많이 되죠. 수원 계속 띄우고 있죠. 수원은 뭐 때문에? 분양 많으니까. 인천 뭐 때문에? 분양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 수원에 5억이면 싸네. 송도에 8억이면 싸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싸요? 저게? 그러면서 지금 다 뭐 하고 있다? 저가지역 투자주의보. 올해만 이렇게 급등했다. 올해만 이렇게 급등하면은 20% 급등했으니까 앞으로 더 급등할 것이다 예요? 아니면은 20% 급등했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예요? 물가 2% 중반 오르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물가 폭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화폐가치 하락으로 오른다 개소리죠. 10배가 넘게 오르는데 외곽, 저가, 끝물 공식 다 나오는 거죠. 계속 올라요. 1억 미만 갭투기. 1억 미만 갭투기 왜 올라요? 취득세, 양도세 중과 안 되니까. 취득세, 양도세 중과 안 되는 게 오른다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몰려서. 양도세 완화해야 집값 떨어진다. 양도세 완화하면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저기서 다 증명하고 있죠. 얼마나? 3개월 13주 동안 11주나 저가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 절로 가고 있는 거죠. 추경 매수 조심해야 한다. 추경 매수가 물리는 거예요. 보통 20, 30대 거래 비중 40, 50대 거래량이 떨어지는 와중에 40, 50대는 더 안 사고 있고 20, 30대는 더 사고 있다. 또 하나의 끝물 신호죠. 오래 한 사람들이 덜 사고 이제 막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렇다면 그건 뜨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한 사람들이 팔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20, 30대 비중 높아진다. 40, 50대들이 팔고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 30대 비중만 높아졌지 20, 30대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다 나오고 있죠. 지표상으로. 금액 대별 비율. 자, 작년에는 중저가가 많았죠. 지금도 중저가가 많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비중 1억 미만이 거의 작년만큼 사고 있죠. 3억 미만 반토막 났죠. 3억에서 6억 금 반토막 났죠. 다 줄고 있는데 초고가는 대부분 뭐예요?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명의 분산한 거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어디 쪽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8월 집계 다 안 끝났는데요. 집계 다 되면 7월 넘어설까요? 안 그래 보이죠? 9월 지금 벌써 보름 지났는데 요거죠. 다 나오고 있다. 총 거래량도 같은 기간 얼마나 줄었어요 지금? 3분의 2 토막 났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엔 양도세 중과 없었나? 물론 중과가 더 강화되긴 했지만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는 있었죠. 오히려 6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뭐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해줬더니 엄청나게 사재기에서 뛰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매물 어때요? 전반적으로 매물 감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많이 줄지도 않았죠. 인천이나 좀 많이 줄었지. 그리고 지금 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전세 왜 많이 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 8월 중순부터 대출 중단 들어갔죠. 매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래 다 3월에 늘었다가 6월에 주는 건 기본이에요. 매년 그랬다. 뭐 이번이야 특별한 시기인 것처럼. 근데 마음 급해졌죠. 지금 살 사람들 없고 매물 늘어나고 있고 전세는 말할 것도 없이 늘어나고 있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오른다. 전세 풍기 현상으로 전세가 오른다. 개소리 다 집어치우고 다 저금 때문 아니에요. 대출 막 내주고 거기다 입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입주 올해 하반기에 입주 폭탄이에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르면 경기도는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양 어때요? 일반 분양 9만 올해 하반기 지금 남은 분양 올해 하반기면은 12월 31일까지 일반 분양 9만 3천 공급 부족? 절대 공급 부족 아니죠. 서울도 적지 않은 양 남아있죠.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지 한다고. 근데 2019년에 집값 떨어질 때 공급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 할 때
순공급이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2019년, 2018년에는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멸실이 많았기 때문에 순공급이 마이너스가 그 전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멸실이 많으면 집값이 폭등하는 영향이고 공급에 방해가 된다. 즉 멸실은 어디서 나와요? 갑자기 멀쩡한 집 다 때려 부수고 거기를 그냥 공원으로 만들고 그래요? 집 때려 부숴서는 택지기 때문에 집을 짓죠. 때려 부수는 집은 뭐예요?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다. 재건축, 재개발 우후죽순으로 하게 되면은 영향 굉장히 크게 간다는 거죠. 특히 전세가에. 그래서 과거에 보금자리 지구 한다고 그것도 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우후죽순 하다가 전세가 폭등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추가하면서 분양대여들 9월 분양 서두른다. 공급 물량 거기다 계속 확대한다고 그랬죠. 다 추진 안 되더라도 뭐 어차피 23년부터 물량 폭탄이에요. 서울도. 답 나오죠. 지금 오를 때예요. 다 끝물 신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라고 해서 떠넘기고서 실수요들 많이 받아줬다고 했죠. 실수요들이 많이 받아줬다는 건 그 다음에 추격 매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다만 아직 심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